네, 마켓앤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한쪽으로 판단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코스피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911을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0.3% 정도 오르면서 530선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장 개장과 동시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매출이 1조 원을 넘겼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닉스가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이 업종 지수로는 상승을 좀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원 50전 오르면서 1120권 50전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11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대형주에 비해서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상위 종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종이 강세입니다. 롯데쇼핑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죠. 롯데쇼핑 현재 3%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덩달아서 신세계 역시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 미미한 상황입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저희가 오기철 차장과 살펴봤었는데 현대 홈쇼핑을 살펴봤었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1.1% 상승을 하고 있고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0.6% 오르면서 75만 8천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1.3% 급등을 하고 있고요. LG 이노텍 역시 0.3%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면 대한전선이 4%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웅진에너지 2.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장중에 상승폭이 2%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1.3% 선에서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증권업종이 좀 많이 하락했었는데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SK증권이 1.8%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양증권 1.3, 부국증권 1.1, 현대증권은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역시 최근 부진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기업은행 쪽으로는 1.8%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0.3% 오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죠. 기계업종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쪽에서는 대양전기가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 2.4% 급락하면서 현재 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1.7% 하락하면서 9만원 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음식료품, 건설업 업종 지수로는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상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 그리고 투자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시 강세 쪽으로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힘을 좀 내고 있는데 상승폭이 그다지 크게 나오고 있지 않고요. 역시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어제 장초에 신고가를 주고 나서 이제 기관의 매물로 조금 밀렸었고요. 오늘 또 지금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일단 큰 그림에서 신고가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G20이랑 FOMC를 앞두고 약간은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일단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좀 관망하고 있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익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을 가진 그런 개별주들은 상당히 화려한 종목 장세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 오늘 같은 경우 현재 시간에서 상한가가 10종목이고 상승하는 종목이 510종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376개 종목이 상승하면서 지수는 약간 좀 뭐 불안정할 수도 있겠지만 종목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좀 소외되었었던 그런 자산주들이나 또 개별 테마주들까지도 또 실적이 호전되는 중소형주들까지도 대형주들이 좀 쉬는 동안 지금 순환매가 좀 펼쳐지고 있고요. 네. 이런 업종이 좀 차별화되고 있는 것들이 어제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기계업종이 어제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 기계업종이 소폭 마이너스이고 건설업종도 어제 기관이 좀 많이 사면서 좀 플러스를 보였었는데 오늘 소폭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좀 약했었던 은행과 또 비금속 광물 유통 이런 업종들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시장 특징을 보시면은 업종 차별화가 좀 일어나는 가운데서 네. 업종 순환매가 상당히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IT 업종이 강하다라고 하면 보통 최소한 3, 4일 정도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만에도 이렇게 그런 순환매가 상당히 빠른 호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에서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사고파는 그런 업종 순환매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 약간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장세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반면에 또 보시면은 지금 중소형주들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수급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펼쳐지고 있고 이 가운데서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의 베이스는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로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집중됐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3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를 430억 매수했고요. 삼성전기 320억, LG디스플레이 230억, 현대중공업 157억을 매수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IT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으로 집중 매수를 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IT 업종에서도 상대적으로 먼저 좀 부각되었었던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사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삼성전자랑 삼성전기 쪽으로 좀 매수가 집중되는 것들이 새로운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기관에서는 어제 건설업종을 상당히 많이 샀는데요. GS건설을 350억을 샀고요. 또 OCI 311억, 현대건설 306억, 남해화학도 어제 상당히 많이 사면서 190억 정도, 두산 142억 정도를 샀는데요. 건설업종과 화학업종을 어제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뭐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태양광주 중심으로 시장을 상당히 많이 이끌었었고요. 9월 중순부터 이제 시장이 신고가 한참 자동차랑 조선 중심으로 신고가를 낼 때 소외되었었던 업종이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 IT, 금융, 화학업종이었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8월까지 시세를 많이 주고 이제 좀 공매도가 들어온 부분들도 있었고 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먼저 쉬었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상당히 빨리 들어오면서 기관 수급 중심으로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기관 중심으로 순환매가 상당히 빠른 호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어제 외국인들이 실리콘웍스를 60억, 셀트리온 오늘도 상당히 좋은데요. 58억을 매수를 했고 메가스터디도 최근에 이제 수능 11월 12일 날 앞두고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도 30억 매수했습니다. 성광밴드, 네오이즈 게임즈를 이어서 샀고요. 기관에서는 KH바텍을 139억이나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 100억 이상 기관에서 매수하는 거는 참 최근 시장에서 보기는 쉽지 않은데 KH바텍을 139억 매수했고요. 오늘도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는 CJ 오쇼핑 45억, 성우하이텍도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 42억, 그리고 기계업종에서 실적이 호전된다라고 보여지는 진성TS가 24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상위에 있는 뭐 KH바텍, 실리콘웍스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약간은 이제 뭐 11월 달에 부각될 수 있는 갤럭시탭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주를 이끌고 있는데 어제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CJ 오쇼핑도 그렇고 진성TC도 그렇고 네오이즈 게임즈도 그렇고 중국 소비 수혜주로서 이렇게 중국의 투자나 소비 수혜주로서 그런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들이 코스닥에서도 여전히 강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좀 힘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코스닥 쪽에서 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폭발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라는 평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낙폭이 어느 정도 나올 경우에 참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법도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거래량이 바닥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살리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현재 오늘 60MA에서 부딪히고 한 번 정도 쉬고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 19만 원대 초반까지 오면은 한번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 실적을 확인하고 올라오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소외되었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소외주들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리스크 때문에 EBS발 좀 악재가 부각이 되었었는데 매년 이 정도가 되면은 10월 정도부터 이제 수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 12일 날 수능을 앞두고 그 이유를 넘기기보단 그 11월 10일 일정으로 눌릴 때 매수하셔서 단기 모멘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절대로 최근에 시장에서 흐름을 보시면은 수급이 이렇게 집중되면서 들어가는 종목들을 양봉대 따라가면은 특히 기관에서 어제 그제는 집중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장대 양봉이 두 번 연출이 되었는데 기관의 집중 매수로 들어왔었던 종목 중에서 또 기관이 팔고 나갈 때는 또 더 급하게 팔고 나가기 때문에 약간 좀 피해를 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철강이나 증권 업종들이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렇지만 외국인 수급이 계속 지분 신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단기 매매로 조금 더 눌린다라고 하면은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 장 이후에 그리고 또 오늘 개정과 동시에 실적을 발표했었던 이 코스피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복잡하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막 하이닉스라든지 롯데쇼핑 주가 흐름 자체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들 기업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일단은 수급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단기적인 기관과 외국인의 쇼커버링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25,000원까지 이제 25,000원 목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일 동안 기관의 매도 때문에 순식간에 이렇게 23,000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빠진 상황인데요. 기관의 수급이 일단은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IT 업종은 특히 지금 이번 분기가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하향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2분기부터 일정 부분 좀 반영되면서 기관의 매도가 이미 2분기 때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분기 정도부터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심리 때문에 최근에 기관에서 한 달 정도 매수를 한 건데 이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모멘텀이 필요한데 외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그래서 FOMC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게 결국 이제 하반기 소비를 더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IT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최근에 시장이 조금 불안한 이유가 이제 양적 완화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눌리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일단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IT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 일단은 하이닉스를 좀 팔고 삼성 어제 산 종목들 보시면은 뭐 삼성 전기나 아니면은 뭐 삼성 전자나 소외되었었던 종목들로 이렇게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고요. 또 롯데쇼핑 같은 종목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보시면은 오랫동안 좀 수혜를 받았었고요.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 지금 60일선 한번 조정을 받고 지금 찍고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실적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장 코드에는 단기적으로 좀 맞는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OCI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 이제 태양광 모멘텀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60일선을 뚫어낸 모습인데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주봉 차트를 잠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강한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지금 한 달 정도 버티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이제 기관의 수급이고 외국인이 빨간색인데 지금 수급이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나서 전혀 조정 기간 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2007년 2000포인트 갔을 때 갔었던 주도주들이 조금씩 이제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바뀌었던 뭐 중국발 화학주들이나 산업재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씩 신고가를 내는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화학주들의 수급이 생각보다 조금은 더 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 회복이 되면서 강화가 되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순매수 전환이 한 달 만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고 안정적으로 바닥을 확인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일단 뭐 지금 뭐 충분히 한번 오늘 눌림목 나오고 있을 때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한 36만 원 정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봐도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뭐 36만 원 선까지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그래도 우리 증시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살아 있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일단은 환율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외국인들이 관망을 좀 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어제 그리스 CDS가 한 1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올 텐데요. 한 1140원 이상으로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시장이 조금 크게 눌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1140원 이상에서 최소한도 한 7천억 이상의 프로그램 물량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 부분들이 계속 환율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에서 지수 발목을 계속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그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대형주는 좀 호흡을 짧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좀 중형주군에서 좀 시장을 좀 짧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용주 중심으로 시장을 좀 짧게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과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의 특징적인 부분 더 살펴봐야 되겠죠.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징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네, 현대차와 LG전자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등 실적 시즌이 정점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네. 기업들의 주가도 실적에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네. 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면서 강세입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3, 4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 3조 2,5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11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53%, 영업이익은 무려 38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출하량 증가로 이를 만회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롯데쇼핑도 실적의 덕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전날 3분기 총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조 5,310억 원과 2,414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23.1%, 영업이익은 44.7%가 늘어났는데요. 할인 전 부문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유유엘록스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수혜주로 지목되며 4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연중 신고가도 다시 썼는데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은 유비벨록스가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사업의 급성장이 유력하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25,000원으로 신규 분석을 게시했습니다. NHN은 한편 오늘 2008년 3,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냈다는 소식에 약세입니다. NHN은 오늘 올 3, 4분기 매출이 지난 2분기보다 2.09%, 영업이익은 2.01%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웹보드 게임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데다가 계절적 영향으로 디스플레이 광고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향후 증시에 대한 증권사들의 시각이 낙관해서 조금은 중립적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네. G20 재무장관 회담에 대한 해석과 FOMC, 즉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양적 완화 규모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현재 유동성 장세를 이끌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의 향방입니다. 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현 상황을 태풍 영향권 진입에 따른 멀미 장세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태풍이란 현지 시간으로 2일과 4일에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와 FOMC 회의인데요.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FOMC에서 결정될 양적 완화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 매수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우증권도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수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우려대로 중국이 위안화의 절상 속도를 최대한 늦추게 되면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오히려 오를 수 있고 미국은 글로벌 공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 규모를 필연적으로 줄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분석이 많았습니다.
현대증권은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과거에는 외국인 매수로 원화 가치가 오르고 그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서 다시 외국인 매도로 이어지곤 했는데 이제는 초엔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죠. 선진국 경기도 현재는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각국의 견제와 공조로 조만간 글로벌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은 국내 증시의 유동성뿐 아니라 경기 회복 모멘텀까지 가세할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을 내놨는데요.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도 조만간 회복세를 연출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에 경기라는 새로운 상승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소식까지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 이어서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를 통해서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번 그리고 2619번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리고 KDC, 잘만테크 세 종목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백화점입니다. 11만원 선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기철 처장께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번 매수를 해볼 것을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홈쇼핑이 중국발 재료가 살아있고 수급도 양호하고 그리고 향후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목표 가격으로는 12만 5천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로는 10만 5천원 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가는 11만 1천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건영 실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3D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때 3D 이벤트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KDC와 그리고 잘만테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KD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DC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많이 부진했었고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KDC 매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는 3,200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아래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선에 현재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8% 급락하면서 3,11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는 좀 넓게 잡아주셨는데요. 목표가로는 일단 15% 수익을 거둔 3,680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항선이 한 5,500원 선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한번 무리는 없겠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손절가로는 2,880원 선, 마이너스 10%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KDC보다는 잘만테크 쪽이 오히려 더 주가 수익률에 있어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이 잘만테크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로는 4,100원 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컴퓨터에 냉각 쿨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요즘 3D 쪽으로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8% 급락하면서 매수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매수가가 4,1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4,06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4,715원, 손절가는 3,69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입니다. 전화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서울경제TV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정영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 시장 코스닥 쪽이 더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하락, 상승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1910선 위에 놓여 있으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코스피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 자체가 돈 쪽이 좀 코스닥으로 많이 흐르고 오늘도 주기세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어제 밤사이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았지만은 지금 흐름은 괜찮고 지금 흐름도 앞으로 또 흐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조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조정이 좀 있어야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종목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한진예. 한진 가지고 계시고요. 한진, 네, 네네. 네. 매수 가격 네. 그리고 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41,100원에 30%에. 41,100원에 매수하셨고 네, 네, 네. 30% 비중이요. 예, 예, 예. 수익을 좀 거두고 계신가요? 아,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손해를 좀 보고 계신다고요? 네, 네, 네. 한진 흐름 한번 저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지 아니면 손절선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한진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네, 뭐 한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세가 조금 어떤 지금 흐름 자체가 좀 박스권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4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는데요. 네. 한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진 택배의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진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에서 매수세가 좀 붙고 있는데 역시 뭐 기관들은 좀 많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좀 조금씩 담고 있지만은 기관들 역시 연 한 6개월째 정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차익 실현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좀 거치면서 다시 또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0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을 걸릴 것 같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는 11월 달 정도 되면은 충분히 뭐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손실도 있고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에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조정을 좀 거치면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기다리시면서 한 11월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는 게 네,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4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네네. 4만 4만 원 보시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은 4만 1천 원 보시는데 매수가 근처 오면은 일단은 조금 비중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진 저희가 말씀 들어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추가로 더 있으신가요? 아니, 그거를 너무 6월 말에 너무 곱게 사가지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선에서 덜고 어느 선에서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네네. 11월 정도, 그러니까 11월 한 중순에서 지나면은 4만 원까지는 반등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는데 사실은 이제 손절가를 놓치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한 말경 되면은 한 4만 원까지, 11월 중순에 말경 되면 4만 원까지 사실은 그 이상으로 본다면은 한진에 대한 사실 그 이상의 어떤 반등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5만 원까지 보시는데 5만 원까지는 사실 뭐 내년까지 보셔야 되고요. 네.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까지 보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더 낙폭을 키우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은 편인가요? 네, 지금 하방 쪽의 네.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어떤 한진 같은 경우는 네. 외국인들이 물론 지금 이제 종목별로 편차별로 지금 매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극히 뭐 외국인들 매도도 안 나오고 사실은 좀 오늘 지금 오전 거래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얼마 전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네. 종목 상승했지만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인내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진 말씀 들어봤습니다. 답변이 잘 네. 됐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지고 네, 계신 종목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예, 메리츠 정권인데요. 네네. 오래전에 1,700원, 1,700 몇십 원에서 한 20% 정도를 매수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그 위에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일부 손절을 하고 팔기에는 너무 큰 손실이 나와가지고. 네네. 지금 이런 비중이 식으로 어느 정도 잘못되면- 되신 거죠? 네?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거죠? 아니, 한 20% 정도 됩니다. 네, 20%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매수는 1,700원에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네네. 올라가는 게 보여가지고, 한편으로는 조금 희망이 보인다 그러고 있는 중인데, 네. 어째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어째쯤 매도를 할까,
손실폭이 너무 커가지고 조금만이라도 올라오면 팔고 딴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해가지고요. 네, 그게 또 방법이 될 수는 있길 할 텐데 그래도 수익은 좀 어느 정도 챙기셔야 되니까요.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1,7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네, 뭐 메리츠 증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MBM 분할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요거를 팔고 다른 거를 더 간다. 사실은 지금 메리츠 증권은 이제 턴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점 찍고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한 1,000원대 이하 960원대까지 밀리다가 결국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쯤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매수가까지는 사실은 좀 오기가 좀 지금으로 상황으로 봤을 때 좀 힘들겠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 매물대가 많은 1,200원대를 보시고요. 네. 1,200원대를 돌파한다면은 단계별로 1,300원, 1,400원, 1,5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본다면 1,600원인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네. 이래 보면은 제가 보면은 연말 지나서 그 정권 관련주들은 결산일이 3월달이니까 네. 내년 3월달까지 보시면서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시면서 좀 인내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턴 구간이니까 턴에서 올라오는 우상향 구간이니까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일단 매수가까지는 사실 오기에는 극히 좀 아직까지 힘들다 이렇게 보고 네. 내년 3월달까지 있으면은 한 1,500원에서 1,6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네, 지금 손실폭도 크고 더구나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매수를 예를 들어가 만약에 한 1,100원대 했으면은 목표가를 그 이상을 잡아서 좀 해드릴 건데 네네. 사실은 지금 이런 많이 지금 손실 본 종목을 지금 손절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손실폭이 너무 크다는 것은 지금 손실에 대한 어떤 이걸 팔고 다른 종목을 갈아탄다고 해서 결코 수익 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좀 더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매수하면 어떨까요? 네, 지금 비중이 몇 프로십니까? 20% 가지고 계십니다. 한 20% 전후가 되는데 한 17, 18, 한 20% 조금 밑인데요. 네. 예. 매수를 추가로 매수라는 걸 생각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혹시나 또 밀릴까 싶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약한 매물대를 이 종목은 1,030원대를 지났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매수를 하셔서 비중이 안 많으시다면 10% 정도 매수하셔서 가져가시면서 위로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한 1,400원대 되면은 뭐 거의 매수가까지 올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1,300원에서 1,400원까지 오면 매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메리츠 증권 살펴봤는데 낙폭이 좀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추세가 좀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가지고 네, 계신 종목 좀 수익 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TV로요. 처음 네. 신청하기 때문에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이요. 네, 좋은 종목 네.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 말씀해 주세요. 예, 33,100원에 9월 16일 날 산 것 같아요. 9월 16일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또 해주셨고 33,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매수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그러니까 300주인데. 300주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네. 수익이 있으시네요? 예,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가지고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8월 달에 했습니다. 얼마 시작하신 지 안 됐는데 수익을 거두고 계시네요? 네, 먼저 기아차를 했다가 네네. 빨리 팔아갖고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 네. 기아차, 아이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좀 아쉬우시겠어요? 올라가지고요. 네, 아이고, 어떡해요. 저희가 그러면 한진중공업 매도 시점을 또 저희가 잘 잡아드려야 되겠죠? 이 부분 저희가 네네. 집중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먼저 한진중공업은 먼저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아주 뭐 상승의 탄력이 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옆으로 기는 쉽게 말하면 박스권으로 흐르는 지금 흐름인데요. 그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찍었던 44,400원
44,400원 돌파하면은 46,000원에서 8,000원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44,400원 돌파하면서 결국은 종목은 조금씩 조정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빠져나오는 구간을 말씀드리면은 하방 쪽에는 4만 원 구간 이탈하면은 바로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좀 더 보신다면은 4만 5천 원에서 4만 8천 원 구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조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한진중공업은 조선주 중에서도 그렇게 세게 반등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44,400원 돌파하면은 4만 5천원에서 4만 8천원 구간을 보시면서 네. 빠져나오시고, 하방 쪽으로는 4만 원 이탈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일단 빠져나오시는, 수익을 챙기시고 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근데요, 네. 너무 네.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네. 48,000원까지 볼 수 있어요? 48,000원까지도 갈 수 있냐? 그 질문을 또 다시 한번 네, 하시네요. 지금 48,000원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48,000원 지금 조금 멀리 보면은 뭐 5만 원 선도 있지만은 48,000원까지도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기간은 지금 이제 10월 말경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11월 한 초 정도 되면은 48,000원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요, 4만 원대 이탈하면 일단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2,000원까지 가면은. 네. 42,000원까지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 질문이신 거죠? 네. 네. 일단은 4만 원 선을 지지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이상까지는 차근차근 한번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 처음이라 잘 모르고요. 네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아차. 네. 기아차 있으세요? 네. 네. 기아차, 10월 13일날. 얼마에 매수하셨죠? 38,600원이요. 38,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25% 정도. 25%요.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신가요? 기아차가. 저한테는 지금 손실은 이게 없어요. 있으시네요, 지금. 네. 좀 걱정하실 부분은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기아차 저희가 상담을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네. 네네. 네, 뭐 올해의 최고의 지금 히트 작품이 주식시장 히트 작품이 기아차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아차를 말씀드렸을 때 4만 원 선에 1차 매도를 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를요.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아주 살아 있고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조정받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매 동향에서도 보면은 기관들이 샀다 팔았다 해도 결국은 또 다시 사는, 쉽게 말하면은 더 간다라는 의미를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약보합에 흐르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일단은 1차적으로 5만 원 정도 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빠져나오시는 구간은 39,000원 정도를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39,000원 구간에서는 20일 이동평균, 단기적으로 보면 20일 이동평균에서 이탈하면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진다면은 또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1차적으로는 5만 원 정도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아차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잘 들으셨죠?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면서 수익을 거두기 참 어려운데, 대형주 선택하는 방법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대형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수와 관련된 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수와 관련된 주들은 아무래도 지수가 네.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상방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은 특별한, 쉽게 말하면은 기업에 대한 악재만 없으면은 대형주들은 어차피 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씩 흐름 조정받고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조정받는 구간을 20일 이동평균에서는 이틀 안 하면은 여기서는 또 다시 한번 또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접근 전략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수고 항상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UV 커스를요. 네, 유비코스요. 예, 40%를 가진데요. 8,250원에 40%. 8,250원에 40%요. 그런데 네네. 이 종목이요. 네, 앞으로 목표 주가하고 네, 손절가하고 네. 이 회사 내용을 좀 잘
알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만 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잡으셨네요. 8,250원이면 지금 주가가 8,700원이니까 수익도 어느 정도 나셨고 비중도 40% 정도 가지고 계시면 수익이 좀 상당하시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 가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네. 유비코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유비커스는 통신 단말기, 쉽게 말하면은 통신 네트워크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무래도 테마 쪽에 속한다면은 좀 통신 관련 좀 테마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흐름은 괜찮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하셔서 지금 8,250원 같으면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아니면 사실은 10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매물대를 좀 거치고 올라가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매 동향을 보니까 기관들이 지금 한 15일째 지금 계속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얼마 전에 하락했던 부분이죠. 7,600원대 여기서 또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방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9,000원 돌파한다면은, 조금 위로 보시면서 많은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단기적으로는요, 7,600원 이탈하면은 일단 손절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현재가와 비교했을 때는 좀 오랫동안 기다리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네. 이 비중 자체는 조절할 필요가 없을까요? 네, 9,000원 네. 올라오면요. 네네. 9,000원 올라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좀 챙기고 가시는, 한 50% 정도, 네. 한 20% 정도 챙기고 나머지는 많은 선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비커스 저희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9,000원 선까지도. 여보세요. 네. 유비커스가 재무구조는 좋습니까? 재무구조요. 네, 재무구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2009년도에 어떤 재무구조는 그렇게 좀 좋지 않고요. 원래는 조금 재무구조 개선이 되는, 점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정도 되면 재무구조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비코스로 수익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8,2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가가 8,700원입니다. 9,0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한일야입니다. 한일 이화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죠? 8,500원 했습니다. 8,500원에 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50% 정도 됩니다. 50%나 가지고 계시고 상당량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50%나 매수를 하시게 된 배경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 자동차주가 네네. 하도 다 잘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네, 그랬었습니다. 한 번에 사셨나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분할 매수를 하신 건가요? 7,800원에 한 번 하고, 네. 네, 8,500원에 또 한 번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매수 가격이 8,500원이고 비중은 50%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위아를 살펴보니까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했고 며칠 동안에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 좀 손실을 입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 가격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비중도 좀 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뭐 한일 이화는 네.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부품 관련인데 사실은 한일 이화부터 해서 사실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완성 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행진을 하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뭐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좀 종목을 이 종목은 좀 기관들이 사실은 종목 조정에 따라서 많이 담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인들은 많이 물량을 내놨지만은 역시 기관들이 많이 담았다. 그리고 한일 이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제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많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일 이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앞으로 해외 수출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네. 1차적으로 9,000원 돌파하면요. 좀 더 상방적 보십시오.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올라온다면은 9,000원 돌파하면은 한 10,000원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일위아 저희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답변이 좀 잘 됐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한일유화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하락 전환했는데요. 지수 자체 190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요. 상승과 하락을 현재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530을 가리키고 있고요. 상승률은 0.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좀 하고 있었는데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10전 오르면서 1128원 1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후 2시에 라스 성공 전략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